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3년을 받게 되면, 그리고 여기 이제 이해 못할 기사들이 나와요. 휴대전화를 몰래 써다 걸렸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예. 휴대전화를 법정에서, 그러니까 누구죠? 변호사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본인이 검색을 한 거예요. 그걸 교도관이 보고, 검찰이 그걸 문제를 삼고 판사도 제지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야. 그거는 법적으로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도소에서 예를 들어 그 교도관들이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오는데 이 간부들 임원들은 갖고 들어오거든요. 예. 그거 예를 들어 그 문자라도 하나 이 재수자가 보내면요. 그 교도소 그 교도관들 전체 다 못 벗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최순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검찰이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판사가 제재까지 하고 이런 상황 범법행위죠. 변호사가 범법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구치소에서 휴대전화 어떻게 썼다는지 저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재판 중에 이제 그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잠깐 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상황이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구치소에서 또 최순실 씨 본인의 또 휴대전화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변호인이 접견하면서 쓰게 해줬다는 건지. 아니, 변호인 접견하면서 들어갈 때 수색해갖고 전화기 놓고 들어가잖아요. 수색은 하지 않고 전화기 놓고 가라 그러죠. 예, 자진해가지고 놓고 가는데 가지고 들어가도 사실은 신체 수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몰래 이렇게 전화 통화하게 해주고 이런 경우에 적발되면은 사실 징계 사유가 되고요. 또 교도관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못 하는데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일이죠. 아니면 또 가정입니다만 교도 행정을 하는 그런 그 공무원에 의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큰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그렇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그쪽 전문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교도관들은 이게 그 옷 벗고 그러게 되면 연금 문제 생기잖아요. 징계 먹고 그러게 되면.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어려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요즘은 안 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예. 최순실이 얼마나 우리나라 법체계나 아니면 검찰을 우습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도. 그리고 재판정에서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저처럼 그런 사람들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멘탈이 좋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상한 분이죠. 그런 식의까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아나무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완전한 범법행위인데. 그렇죠. 근데 법정만 아니라 정말 구치소에서 쓴 게 맞는지는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기자들도 좀 팩트 확인하지 않고 이제 약간 좀 소설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저럴 정도 구치소에서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구치소 내일이기 때문에 확인 안 됩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감찰이 동원돼 갖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외람되지만 소설을 쓰는 기자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가까운데 어디 기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디지? 직접 프로를 위해서 또. 예. 자, 네. 김 기자님. 네. 정유라 씨가, 이게 충격적이에요. 또 편지를 보내고 그런 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어리석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치밀하게 준비되고 치밀하게 조직하고 있다? 근데 보낸 편지 보면 진짜 이게 충격적이에요? 본인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정유라 씨 옆에는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편지를 편지를 보낼 때도 법적인 조언이라든가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에 그 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편지의 증거들이 마필 관리사라고 정유라를 도와줬던 덴마크에서 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다 확보가 됐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편지로 받아서 라이터로 태웠다 이랬어요. 그럼 종이로 편지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친구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보관을 했을까요? 그것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필 관리사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휴대전화에 갖고 있는 게 거기에 발견이 돼서 증거가 지금 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가. 이게 그 팩트가 확인이 안 되니까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설 자꾸 쓰면 안 되고. 소설은 기자들만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김 기자님 저기. 안 가셨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고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재판부가,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주목했던 거는 범죄 은닉 수익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좀 중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사실 걸고 넘어지면서 영장을 신청한 부분인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편지라든가 이런 주변의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하는 기대 혹은 뭐 예상에 따라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추가적으로 네, 나오는 걸로 좀 나오고 보여지는데 있죠. 근데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한들 그 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손 변호사님. 네.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까요? 안 할 겁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담이 크고 또 하나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은요 요건을 엄격한 게 다 갖춰야 되는데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속의 필요성이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설령 범죄 사실의 소명,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서 범죄 사실의 소명까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한다? 제가 볼 때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법원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유라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유라도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판결문을 봐야겠습니다만 예. 이 순차 공모 관계라는 것은요.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화여대 여러 교수들이 있잖아요. 예. 뭐 이제 그 학장도 있고 또 뭐 입학처장도 있고 예. 네, 총장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를 뽑자. 우리 모두 역할을 분담해서 부정 입학 절차를 진행하자.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건 결의한 공모관계. 것이 아니라 예.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한 명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최경희 얘기를 한 총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네. 라거나 혹은 남궁건 전 처장이 누구로부터 얘기 들어서 하면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그리고 그분이 설득이 돼갖고 진행이 같이 되면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아주 이번에 특이한 새로운 이론은 아니고요. 원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가능하지만 이게 바로 정유라 씨의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관여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 순차적 공모관계에는 꼭 중간에 이를테면 거간꾼 같이 중간에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전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누가 있나요? 여기서는 김종 전 문화부 문화부 차관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 김경숙 학장과 또 남궁곤 교수 사이에서는 또 박모 씨라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메신저가 하는 있어야 된다. 가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사자들은 다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결고리, 순차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 이런 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저 설명이 맞는 거예요? 예, 정확하죠.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어,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정확하고요. 예. 실제로 공모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모 입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예. 사실은 공모 안 했다라고 하면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근데 사안이죠.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네. 공모관계가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고. 더 수월해지는 거죠. 예. 지금 이건 기자님 말씀하신 맞답니다. 네. 네. 더군다나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예. 자, 앞으로 그러면 3차 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네. 법조 출입 기자들도 그렇게 보나요? 뭐 법조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다 그렇게 보는 시각인 것 전체가?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3차 영장을 좀 청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인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죠. 굳이 가능성을 한번 상정해 보자면 이거 예. 유사한 사례를 제가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유사한 사례. 아하, 그런 거 재밌어요. 묘하게 예. 아주 정말 운도 따르고 뭐 주변에 도움도 있고 해가지고 예. 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몇 차례 걸쳐서. 2번. 아하. 한 번이군요. 예. 한 번인데 한 번, 기각됐는데 그 다음에 재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예. 여기에 더해서 겁을 먹은 나머지 도주를 합니다. 연락을 끊습니다. 도주라기보다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꺼놨습니다. 도주의 예. 위험이네.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된 적은 있는데 예. 지금 볼 때 정유라 씨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강인함을 볼 때 어허. 이런 일이 뭐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더라도 도주 우려 없으면 구속 아닌데. 그럼 저기랑 도주형 금방 알아요. 말 타고 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영장 청구하는 사태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재판 진행될 네. 것이다.
이것도 영장 자체가 예.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도 있지만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미 최순실을 압박하는 효과 기제로는 이제 효과가 없을 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정유라의 영장 2차 기각. 과연 3차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지만 3차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판사가 제재까지 하고 범법행위네. 이런 상황 범법행위죠. 변호사가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구치소에서 휴대전화 어떻게 썼다는지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재판 중에 이제 그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잠깐 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상황이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구치소에서 또 최순실 씨 본인의 또 휴대전화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변호인이 접견하면서 쓰게 하셨다는 건지. 아니, 변호인 접견하면서 들어갈 때 네. 수색해갖고 전화기 놓고 들어가잖아요. 수색은 하지 않고 전화기 놓고 가라 그러죠. 예, 자진해가지고 놓고 왔는데 가지고 들어가도 사실은 신체 수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몰래 이렇게 전화 통화하게 해주고 이런 경우에 적발되면은 사실 징계 사유가 되고요. 또 교도관도 관리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3년을 받게 되면 그리고 여기 이제 이해 못할 기사들이 나와요. 휴대전화를 몰래 써다 걸렸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예. 휴대전화를 법정에서 그러니까 누구죠? 변호사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본인이 검색을 한 거예요. 그걸 교도관이 보고 검찰이 그걸 문제를 삼고 판사도 제지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야, 그거는 법적으로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도소에서 예를 들어 그 교도관들이 그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오는데 이 간부들 임원들은 갖고 들어오거든요. 예. 그거 예를 들어 그 문자라도 하나 이 재수자가 보내면요. 그 교도소 그 교도관들 전체 다 못 벗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최순실은 아무 거리 끼임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검찰이 정유라 씨가 이게 충격적이에요. 또 편지를 보내고 그런 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어리석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치밀하게 준비되고 치밀하게 조직하고 있다? 근데 보낸 편지 보면 진짜 이게 충격적이에요. 본인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정유라 씨 옆에는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편지를 편지를 보낼 때도 법적인 조언이라든가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에 그 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편지의 증거들이 마필 관리사라고 정유라를 도와줬던 연막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멘탈이 좋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상한 눈이죠. 그런 식의까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아나무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완전한 범법 행위인데. 그렇죠. 근데 법정만 아니라 정말 구치소에서 쓴 게 맞는지는 좀 확인해야 봐야 됩니다. 이건 상상이 그렇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 기자들도 좀 팩트 확인하지 않고 이제 약간 좀 소설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저럴 정도 구치소에서도 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구치소 내일이기 때문에 확인 안 됩니다. 네.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감찰이 동원돼 갖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외람되지만 소설을 쓰는 기자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가까운데 어디 기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디지? 직역으로 위해서 또 예. 자, 네. 김 기자님. 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못 하는데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일이죠. 아니면 또 가정입니다만 교도 행정을 하는 그런 그 공무원에 의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큰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그렇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네. 제가 그쪽은 전문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교도관들은 이게 그 옷 벗고 그러게 되면 연금 문제 생기잖아요. 징계 먹고 그러게 되면.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어려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요즘은 안 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예. 최순실이 얼마나 우리나라 법체계나 아니면 검찰을 우습게 아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행동을 해도 그리고 재판정에서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처럼 그런 사람들도 안 하는데.